오늘은 애니어그램 2번 유형에 대해서 이해해보고 그 오묘한 관계에 대해서 아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름은, 이 에너지 이름은 조력가입니다. 상징은 강아지입니다. 항상 우리가 그 개를 다루는 프로그램에 보면 개의 문제는 주인의 문제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개는 상호작용하는 이제 동물로 유명하죠. 자, 소속 그룹은 감성형입니다. 특징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외에 다른 외부의 존재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높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외부와 자기의 관계, 이것이 이제 내면으로 치면 우리는 보통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정, 이걸 중시하는 에너지가 바로 2번 유형이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이런 걸 추구합니다. 자기와 얽혀진 타인, 그를 배려하는 이타심이 그들의 이제 추구하는 점입니다. 자신도 타인을 인정해주는 거에 익숙해져 있어요. 타인한테 좋은 말을 많이 해줘요. 때론 우리가 봤을 때 저거 조금 아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근데 그게 그 사람이 나쁜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그게 하나의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죠. 인정해주는 말을 많이 하는, 그러니까 칭찬으로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 자기의 상냥함과 배려와 이 사랑을 남들에게 인정받았을 때 자기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에너지다. 양면으로 이해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들이 갖는 포인트는 요겁니다. 타인이나 혹은 사회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바로 이게 바로 마지막에 제가 저들이 인정과 연관이 있는 말입니다. 나의 사랑을 어느 정도로 깨닫느냐, 나의 배려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 라는 부분이 그들도 모르게 그 에너지의 이제 중심 포인트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주요 성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2번 유형이 이타적인 성격을 띠는 이유, 남들을 위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자기 외에 그 외부에게 관심을 두기 때문입니다. 이거 중요해요. 거기서부터 모든 이 에너지에 자기 성찰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두 번째, 이 에너지의 강점은요, 친절하고 배려심 넘치고 상냥하고, 그러니까 남들을 위하는 거에는 일단 다 발달이 돼 있어요. 우리 주변에 이 사람들을 딱 느끼기 쉬워요. 그런데 자, 약점이 있어요. 약점 어떠냐면 타인의 평가와 그 반응에 민감해요. 예를 들면 내가 100을 했으면 100가 알아 달라 이런 건 아니에요. 이제 얼굴에 이제 예를 들면 양의 탈을 쓰고 이렇게 막 다가오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이 에너지들에 대해서 오해하실까 봐 항상 걱정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뭐 하길 원하는 거예요? 서로 나는 교류되기를 원한 거죠. 그가 원하는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자, 2번 유형과 상호작용하는 그 첫 번째 에너지들 바로 날개죠. 1번과 3번 이야기인데요. 자, 2번 에너지가 나 지금 좀 어떤 것 같아? 너희들 나에게 해줄 수 있는 좋은 조언 있으면 좀 해줘봐 했어요. 자, 1번입니다. 개혁가 에너지는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너는 상냥하고 따뜻한 마음을 지녀서 참 좋은 친구야. 그런데 기준과 원칙이 없어서 때론 네가 그 타인들이 너를 어떻게 대하고 평가하는지 그 평가와 반응에 네가 좀 좌지우지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너가 해주는 그 너무 상냥하고 따뜻한 모습이 너 자신을 지키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너가 해주는 그 사랑을 그 사람들이 받고 그 배은망덕한 모습일 경우에 어쨌든 네가 가진 그 건강한 마음을 잃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해줄 수 있을 겁니다. 개혁가 에너지의 이 든든한 조언과 지지로 2번 에너지가 자기를 연마하고 갈고 닦으면 뭐가 되냐? 1번 날개를 단 이제 2번이 될 텐데 그는 봉사자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대가성이 없는 이라는 이 말을 이제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불쌍한 사람을 보면 도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칩시다. 그 기준을 가지고 그를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크게 기준에 내 이 중심에 두지 않는 거예요. 뭐 저는 항상 이 모델로 얘기하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테레사 수녀님 같은 분, 그런 분으로 이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자, 성취관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네가 사랑을 하는 것만큼 상대방들과 사랑이 이렇게 어우러지는 건강한 조화를 네가 좀 더 신경 쓰고 거기에 따라서 네가 너무 막 퍼다 주려고 하지 말고 먼저 배려만 하려고 하지 말고 건강한 서로 애정 전선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면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좀 다분히 가슴형적인 조언을 해줬다라고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EW3 어떤 성격이냐면 주인, 이제 호스트 혹은 안주인, 호스티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유형입니다. 내가 한없이 남에게, 그러니까 갑과 을로 치면 을로 끌려가는 관계로 돕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 온 거죠. 그러니까 나의 필드에 왔죠. 그래서 어서와 환영한다. 뭐가 필요하니? 무슨 도움을 줄까? 이 필드를 관리하는 자로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주고,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도와는 주지만 내가 그 밑에서 일하거나 내가 그 사람을 맞춰주는 을은 아니죠. 타인과 내 마음이 동등한 높이에서
자, 이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또 중요한 에너지가 등장합니다. 자, 8번입니다. 자, 이 2번 에너지가 좀 뭔가 힘든 일이 있었나봐요. 너무해. 내가 그만큼 배려해주고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고 사랑해줬는데 고작 이게 그 대가라고? 제가 분열로 가는 이 흐름에 포문을 여는 그 마음의 심리를 조금 적어놓은 거예요. 이 타인의 평가와 반응에 민감한 이 약점이 이제 발동되면 너희들의 반응과 평가는 왜 그거밖에 안 돼? 마음이 들 때부터는 이제 이 상태로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8번 이 지도자 바로 이 말 딱 듣자마자 걔들은 네 헌신과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 내가 봤을 때 그 사랑을 받을 자격 없어. 자, 밥 끊어. 이제 이런 거 있죠. 그죠? 통제를 바로 들어가죠. 너도 힘이 없어서 배려해준 게 아니란 걸 그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어때? 이제 이렇게 분열의 흐름의 대화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냥하고 친절했던 사람이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는 경우를 본다면 그 분열이 화산처럼 뻥 터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좋아, 나도 참는데 그래 한계가 있지. 내가 참아주고 맞춰주니까 날 만만하게 보는 것 같은데 얼마나 내가 무서운지 보여주겠어. 이제 이렇게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자, 그런데 분열이라는 것도 항상 무조건 나쁜 역할만 하는 건 아니죠. 너무 근데 또 그러지 말고, 호랑이는 자기의 힘으로 모든 걸 헤쳐가잖아요. 그런데 이 2번을 보니까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니는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게 애교 넘치는데 문제가 있다면 너는 네 중심이 좀 다소 약하다. 너는 그들의 관계의 그 파도에 너무 좌지우지 된다. 너 자신의 기준과 주체성을 먼저 가지고 남들을 위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 기준과 주체성을 먼저 딱 세우고 확립하고 거기서 남들을 네가 위해 주고 하면은 너의 그 자주성을 잃지 않을 거야. 이런 의미인 거죠. 자, 통합 에너지입니다. 통합 에너지 4번 이제 같은 그룹에 속해 있네요. 근데 얘는 자, 일단 그걸 참고하시고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예민하고 아주 막 감각이 살아있는 친구 아닙니까? 그죠? 4번은 이미 얘가 풀 주고 있고 울상이면 바로 알아요. 더 외롭고 힘든 마음이 들게 될 거다. 얘는 뭐해요? 확실히 보여줘라. 행동적으로 얘기해줘. 행동. 근데 얘는 뭐라 그래요? 그 마음으로 대화를 이어가서 그 마음의 고독함의 그 어두운 막 내면을 더 들춰내죠. 지금 이제 타인보다 너 자신을 위하는 게 어때? 라고 해서 조언해주는 거예요. 타인보다 너 자신을 위하는 게 어때? 라는 이 마음이 드는 순간 이타심이 이기심으로 마치 계기의식처럼 가려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예전에 우리에게 보여주던 그런 밝은 에너지 잃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더 이상 자기들에게 한없이 양보하지 않고 내 맘대로 하면 그때서야 이제 내가 그동안 얼마나 자신들에게 헌신했고 필요한 사람이었는지 알게 되겠지? 이제 이렇게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또 내 맘 알아달라는 그런 되게 감성형적인 모드로 또 계속 이어져요. 이 에너지 둘은 서로. 자, 이제 또 너무 과하지 않도록 또 조언해주겠죠. 근데 애초에 남들과의 관계를 위해 너 자신을 희생하는 행동부터 개선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아무리 좋은 친구 사이도 한 번은 삐그덕 될 때도 있고요. 서로 마음을 몰라줘서 조금 의가 상할 때도 있어요. 그게 인간의 관계입니다. 나의 마음이 이제 그렇게 끌려가게 되면 모든 마음의 불균형과 불건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결국 너 스스로 힘들어지는 걸 솔직히 피할 수 없잖아. 친절과 배려를 베푸는 너는 반드시 사랑받을 수 있다는 그 자만심. 자,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베풀면 상대는 나를 미워해선 안 되고 내게 사랑을 안 줘선 안 된다라는 그들만의 그 자만심이 문제의 키워드라는 겁니다. 타인과 나의 입장을 동등하게 여기며 건강하게 그것을 실천해 줄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2번 에너지가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그러한 자만심에서 먼저 벗어나라. 네가 정말로 해준 것이 마땅히 사랑이고 친절이었다면 넌 너무나 멋지고 위대한 사람인 거예요. 너 자신을 그러니까 칭찬해 주는 거예요. 너 자신은 너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잃지 마라고 말해주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매드소나님이 좀 이제 이 강아지가 너무 불쌍한가 봐요. 저도 이제 무협을 좋아합니다. 김용 작가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진짜 중국에서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적은 내용을 보면 우직한 어떤 멍청해 보이는 주인공들을 많이 그리거든요. 그 작품에 이제 악한 사람한테 친절해줘도 악한 사람은 계속 악한 행동 하거든요. 그냥 자기가 그냥 나쁜 짓을 계속 해요. 그런데 모두가 다 그 사람을 보고 불쌍하다 생각한 게 아니라 다른 3자들이 그 주인공을 인정하게 돼요. 그 주인공을 인정해서 그 주인공에게 한편이 되는 거죠. 의외의 존중과 사랑이 내게 보상으로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자유로워지면 모든 걸 잃는 듯하죠.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자유로워지면 모든 걸 얻습니다. 그래서 애니어그램은 조화와 균형으로 우리의 내면을 자유롭게 해주려고 우리에게 외치는
심리학 도구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시나요? 자, 오늘 준비한 심리학 강연이 여기서 끝났습니다.